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제목을 선승구전이라고 했는데, 선승은 이겨놓고 싸운다 하는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 우리 군인들이 아주 많이 그 군 부대에서 어떤 일을 할 때고, 야, 준비를 철저히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적은 것은 우리 군 부대에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남한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고 선승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는 이기겠다 하고 자신을 하고 쳐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를 어떻게 선승을 준비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선승구전을 얘기했습니다. 다음. 우리 성경 말씀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다고 출애굽기 17장 19절에 있고요. 이쪽은 모세 얘기지만은 밑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10장 14절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작년에 제가 여기서 호국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트루만과 메게더 장군의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송다로 목사님 앞에서 나훈영 중위서부터 최병덕 참모총장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분명히 6.25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낸 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났고, 또 트루만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손자병법을 믿고 있는 김일성이의 아까 얘기한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가 맞는지, 우리 하나님과 한 믿음으로 싸웠던 트루만과 메가더, 우리나라 우리 6.25 전쟁을 지휘했던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맞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70년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키고 있다. 우리 손용훈 집사님께서 휴전입니다. 휴전. 정전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70년 동안 우리는 휴전 상태로 있었습니다. 종전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휴전된 상태 70년이지만 그 상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순서는 여러 가지 준비, 6.25 전쟁, 한미동맹, 과거사법, 루키디에스 함정, 6월의 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되면 과거사법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 미중 갈등 관련된 안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0년이 됐습니다. 분명히 김일성이 무력 남침을 했습니다. 그럼 남침하기 전에 뭐를 준비를 했냐? 제가 베트남 전쟁도 그랬지만 미군이 들어와서 철수하고 나서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켜줬고 베트남은 망했습니다. 이게 남침하려고 그러면 김일성이 남침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모택동 스탈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잖아요. 박헌영, 김일성 가가지고 비밀회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남조선 내에 혁명 역량. 그러니까 아까도 나홍관 중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나홍관 중위뿐만이 아닙니다. 남한 내 수많은 전쟁 일으키를 동조할 수 있는 세력이 얼마나 많이 양성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70년 전서부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900여 해의 외국의 침이 있었는데 한 5, 6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한 거죠. 근데 70년 동안 휴전 상태인데 우리나라 전쟁이 없이 그래도 평화롭게 나라가 잘 발전돼 왔습니다. 다음이요. 누르면 나오고 그 다음. 그렇게 강력한 그런 나라도 준비를 안 하면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갔고요. 다음. 맨 위에 보면 천하수환 망전 필요하려는데 한문으로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편안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잊는다 그러면 반드시 위태로움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겁니다.
아까 사진 슬라이드로 몇 개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의 순환사 역사진입니다. 다음. 예. 6.25 전쟁 30만 명의 미망인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왜 인명 손실 뭐 500만 명, 월남이 망하고 500만 명을 사살시켰다는데 우리도 6.25 전쟁 때 500만 명이나 피해가 있었고요.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이 미망인들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잖아요. 다음.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예, 여보, 아빠. 못다 붙은 이름이 70년간을 못 부르고 한말케 이렇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70년째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6.25 전쟁으로 혈맹 관계. 미국이 6.25 전쟁 때 왔습니다. 이 워싱턴의 메모리얼 파크에 있는, 동영상이죠. 여기 170만 명이 참전했고, 미국 사람이 3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가 10만여 명이 되고요. 이거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됐습니까? 다음.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아까 그 있는 상 옆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저희들도 뭐 저희 가족 저 와 있는데 가서 사진도 찍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가면 마음이 고개가 숙연해지고 참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줬구나. 다음. 예,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이제 한반도의 전쟁은 지금까지는 70년간 지켜왔는데 또 많이 일어난다면 다음. 예, 뭐 무자비하게 쏘죠. 6.25 당시의 전쟁 피해 지금 75배라는데 뭐 이건 뭐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인명과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음 이제 한미동맹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한미동맹의 세 가지라는데 왜 미국이 필요한가 하는 걸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핵심적인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일성 남침으로 6.25 전쟁이 분명히 시작됐고 김일성이 이렇게 박헌영이하고 같이 갔잖아요. 비밀 회담할 때는 우리 남조선에 있던 남한에 있던 박헌영이가 항상 동참을 했습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반대해서 전쟁 도발을 했고 그래서 6.25 전쟁이 시작됐던 건 확실합니다. 미국 중심으로 유엔군이 참전했고 미군 피해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지금은 뭐 70년이 되니까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에 관련돼서 그 공개된 자료가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책으로도 많이 만들어 있고요. 예, 다음. 두 번째, 적을 보는 눈. 이게 우리보다는 확실히 미국이 첨단 정보력을 볼 수 있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타격할 수 있는 힘. 이거 우리보다도 북한은 뭐 굉장히 미사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 걸로 가지고는 방어가 안 됩니다. 미국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안보 핵심의 축이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증원 전략이라든가 항공, 배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왔을 때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 국가 이익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는 50년 7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의 신의 한 수라고 우리 안보 전문가들이 전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작전 통제권을 미국의 50년 7월 12일 날 여기 대전 도지사 관사에서 미국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자동으로 한국군은 유엔군에 편입이 됐고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을 지휘하게 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투력도 증강됐을 뿐만 아니라 상호방위조약,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외국의 침략을 당하든 우리 남한이 외국의 침략을 당하든 그럴 때 같이 가서 우리는 참전을 해준다. 그래서 미국이 야 베트남 가자 그랬을 때 우리 안 갈 수가 없었잖아요. 월남 갔을 때 우리도 우방국인을 같이 해줘야 되겠다 해서 갔던 겁니다. 그 후에
전후 전쟁이 끝나기 후전된 후에도 한 20여 개 사단을 만들 때 우리나라 장비가 없잖아요. 다 미국에서 장비 갖다가 20여 개 사단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로 바뀌었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할 때 한미연합작전으로 하자. 미국 단독 작전이 아니고 같이 하자 해서 연합전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금 현재 한반도 전쟁 억제 전력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의 전력이 곱하기 해지는 큰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과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사 지난 20대 국회 끝나면서 과거사법이 통과됐잖아요. 다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입니다. 기간이 1910년 8월 18일 한일 합방 되는 그때부터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는 1988년 2월까지 그 시기에 일어났던 국가 권력에 의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민주 반인권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해서 조사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1기가 2005년에서 2010년 1월 30일부로 1기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건 이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근데 조사했는데 조사만 했지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2기를 출발하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입법을 계속 하려다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선거 2기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출범을 안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야 같이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제가 강조 우파의 강력한 힘 있는 분들이 여기 2기 출범할 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조사 대상 사건 1기에서 이렇게 많이 조사해 놨습니다. 이렇게 25 건수가 많은데 이 조사만 했지 결과는 아직까지 보상된 게 없었습니다. 다음. 보상 범위를 하는데 1차 조사 결과가 3613명의 대상 인원에서 1인당 1억 3천만 원씩 보상해 줘야 되는데 4조 6,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매년 3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많이 돈이 들어가서 이 돈 들어가는 거는 빼고 나머지 조사하는 것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 국가 권력이라고 그랬는데 자익에 의해서 학살된 양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아직 8시 안 됐죠? 아니, 지금 8시 됐네요. 예. 시간을 멀리 오신 분들한테 지금 하기 위해서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있기 때문에 6.25 전쟁사 중에서 대전교도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그 박범계가 10분짜리 동영상을 말해서 국회에서 또 많이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내의 시민들한테도 많이 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차로 대전교수대에 있던 많은 죄수들을 산내에 골령골에 가가지고 뭐 보도연맹이니 여순 사건이 해서 1,400명을 1차로 사살했고 2차로 날짜 보십시오. 6월 28일에서 6월 30일, 그 다음에 7월 3일에서 7월 5일, 7월 6일에서 7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럼 6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울 수복이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28일 날 서울 수복이 됐어요. 서울 수복이 됐을 때 서울 교도소가 어떻게 됐느냐? 다 그냥 북한 놈들한테 다 그냥 뺏겼습니다. 교도소. 그래가지고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다 해방시켰는데 거기 교도소에 있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근데 요거를 이상하게 보도연맹이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데 김일성 대전 철수하면서 수많은 양밀 아시잖아요. 우물 안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양밀합지 1557 정확하게 우리 우파가 대전에 있는 우리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북한 애들이 나갈 때 1557명을 대전교도에서 사살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우물 안에다가 집어넣고 막 사살시키고. 근데 얘들은 좌파 애들이 한 거는 몰라요. 근데 2007년에서 2015년까지 조사 결과 53구의 유해만 발굴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잘 보시면
28일에서 30일까지 있었고 대전 지역 전투가 7월 5일 날 이 대전에 딘 소장 미 24사단이 와서 7월 5일 날부터 전쟁 준비를 해서 7월 18, 19, 20일 3일간 우리 대전 지역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에 이렇게 많이 이제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살 명령을 당시에 6월 28일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 충남 도지사 공간에 있었어요. 그 공간에 있으면서 전쟁지를 했는데 이승만이가 사살했다. 이런 이제 좌파들이 막 그래서 뭐 얘기를 하고 미국하고 관련 미군 철수 얘기할 때는 요 전부 미국 애들이 명령해서 사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 아무 책에도 없는데 미국 애들이 미국 본토로 보고한 책에 뭐라고 되냐? 탐 레벨의 지시에 이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탐 레벨이 누구냐? 모릅니다. 탐 레벨이 현병사령관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미군인지 이승만인지 모릅니다. 근데 얘들은 경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승만이 여기 와서 사살 명령을 해서 이렇게 내렸다고 하고 미군 추하서는 미군이 여기 사살 명령을 해서 이렇게 내렸다고 요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당시 전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요거 대단히 중요한데 요거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동정치학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일 있어요? 강동정치학원. 목사님도 설교할 때 강동정치학원에 대한 얘기를 꼭 한 번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찾아가지고 강동정치학원에서 우리 남한의 아까 얘기했던 저 정의 얘기도 했는데 월북 남노당 박헌영입니다. 여운형 박헌영이 만든 당원.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10차에 걸쳐서 238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1948년 1월 1일에서 50년 6월 25일까지 2385명을 교육시켰는데 박병률이라고 러시아에 사는 분인데 김일성이하고 같이 옛날에 같이 이렇게 했던 같은 러시아 공산 교육도 받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원장을 했습니다. 이 원장했던 분이 박철원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할 때 이분이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원장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증언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희차에 거쳐 2385명을 교육시켰는데 2385명 중에서 김달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달삼이 아주 목사님 기억해야 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4.3 사건을 총지휘했던 북한군 순회 김달삼. 지금 강동정치학원 2385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와서 뭐 했나는 얘기입니다. 김달삼이가 4.3 사건 주도자였고 그 외에 여러 사람 많이 있었죠. 여순 반란 사건 국방부인데 지창수. 이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은 4.3 사건 제압하러 가라 했더니 안 하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게 베트남 애들보다 더 했어요. 남한 내에 2385명이 남한 내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남한 내 조선인민군 역량을 많이 만들었냐는 겁니다. 전쟁, 북한 애들 대전 지역 전투할 때요, 맨 앞잡이로 1, 2가라, 여기 길, 다리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다 얽어준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애들이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질 수밖에 없고, 필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민 유격대를 49년 6월 달에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1년 전에 일병단 5대산의 박치우, 그 다음에 2병단 지리산의 이현상, 3병단 태백산의 김달삼.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각 지역, 그러니까 빨치산 부대를 1년 전에 미리 와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각 산마다. 그랬는데 태백산 지역의 김달삼이 여기는 이형근이라고 8사단장 당시 했었는데 여기 들켜가지고 여기 태백산 토벌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4.3 사건서부터 계속 일기로, 그러니까 강동정치학원 일기로 졸업 맡은 김달삼이 와가지고 온갖 남한 내 작전을 다 하다가 마지막 태백산 거기에서 이형근 장군 8사단장 같이 수도 이렇게 탈환 작전, 수복 작전 할 때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뭐라고 죽었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김달삼 머리 자른 꼴, 그 마을 이름이 그
계곡 이름이 김달섬 머리 자른 골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김달섬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박치우, 이현상도 여기 또 나올 겁니다. 그 외에 강동 정착원 출신들이 100여 명씩 6월 25일 날 전쟁이 나는데 6월 15일 이미 2385명 전체가 다 남한에 다 지역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다 나와서 각 지역에 다 나와서 전쟁 준비를 다 하고 북한 김일성이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전쟁이 오니까 나갑니다. 그러니까 승전, 김일성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승전 다 했다,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게 왜 그랬느냐. 이렇게 밑에 와서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시간 됐나요? 예. 다음. 예. 예. 서울교도소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강동정치하고, 아니, 앞에 거. 예. 하여 출신들로 임명한 거 보세요. 남로당 총당수는 박헌영, 중앙인민위원장. 여러분들 노무현이가, 문재인이가 제일 좋아한다는, 응? 예. 문재인이가 제일 좋아한다는 김원봉이가 중앙인민위원장이었습니다. 서울의 이승엽,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박우현을 하자 마지막까지 여기 빨치산 부대에 남아있다가 빨치산 총지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55년도에 우리 대둔산 지역에서 전투할 때 군경 합동으로 해서 작전해서 마지막 거기서 사살된 놈이 박우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남, 여기 대전 광역시가 아니고 옛날 충남이 있었잖아요. 충남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그 강동정착원 출신의 박우현이가 있고, 이름은 남충렬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름은 박우현입니다. 그 외에 뭐 각 도별로 거기 애들이 다 임명됐고, 더 유명한 거는 남부군이라고 있잖아요. 덕유산 백운산 일대에 있던 이 현장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분들이에요. 다 와서. 그 다음에 남도부, 남해여단, 끝까지 6.25 전쟁 인천 상전이 끝난 뒤에도 빨치산으로 남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안에 내부에 뭐 할 것 없이 모든 전 분야를 얘들이 다 통치했습니다. 그 서울에 9.18 수복할 때까지 3개월이잖아요. 3개월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유명한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나 또 미국 가서 그 부장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 그 서울에 있을 때 있던 얘기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 다 잘 하고 있잖아요. 그 3개월 있었고, 대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간 여기 있다가 철수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예,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다음 장. 아니, 그거 아니고. 다음은 노군리, 노군리 여기 했는데, 노군리는 요거 딱 한 가지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노군리는 5인 사격이냐, 양민학생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전에 있는 사살을 3,000명, 4,500명 했다 그랬는데, 전부 다 그때 잡혀온, 아까 얘기했던 그 산악지대 전투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잡아온 애들을 갖다가 넣어놨지 무슨 양민이다. 양민이 아닙니다. 다 빨갱이들 잡아놨어요. 대전교도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빨갱이들이지 무슨 옛날 그때 무슨 그런 양민을 갖다가 학살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애들이 대전교도에서 나가서 죽일 때 1557명은 그 양민이라고 죽이는데 같이 붙들어 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간 겁니다. 그게 1557명입니다. 그 노군리는 철수할 때 미 1기병여단한테 24사단에서 1기병여단으로 바꾸고 그 영동 그 길목이래 가지고 추풍령곡에 넘어가는데 거기를 반드시 기계화 부대가 지나가려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대전 지역 전투 끝나고 나서 바로 회바 주 전투 지역인데 그 전투 지역에서 언제까지 다 주민들 철거하라. 전쟁터에 사람이 민간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철거하라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끝까지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라고 그래서 모시고들 다 그 주민들 모시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이제 요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노군이 양민 이렇게 양민이라 그러고 했는데 미국에서 보상해달라는데 1달러도 여기 뭐 미국 거 가면 뭐 미국 대통령이 뭐 했다 하고 뭐 미국에서 여기 저 조지 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 다 쏴라 그래 썼다 하고 뭐 했는데 미국에서 진상조사원이 다 만들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1달러도 지원해 줄 수 없다. 결국은 미국에서는 1달러도 안 주고 우리나라에 뭐 노무현 대통령 우리 해라 여기 뭐 보상해 주라 해가지고 뭐 기념관 만들고 막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사망이 135명에 47명 부상 생존 기록은 이렇습니다. 근데 가기들은 뭐 1000몇 명이 뭐 죽었다 그러고 조사 더 해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조지 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적으로 관저하고 쏴라고 얘기했다고 미국에 있는데 병사가 얘기하는데 현장에 이분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현장에도 없었던 사람이 왜 거기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자기가 와서 왜 저 노군일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미국 조사 결과는 그 사람 여기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영동 근처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햇소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걸 핵심적으로 조지 얼리가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어떻든 영화로 작은 연못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해서 피난민 속에서 글리어 땅굴로 내려오는데도 뭐 항공기 사격했다, 포탄 사격했다, 기관총으로 사격했다 해서 많은 사람 양민 정말 피난민을 학살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포로 사격하는데 뭐 그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철수하라 그래서 철수하는데 철수 중에 거기 페바 작전 지역이래 가지고 이제 5인 사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전 지역 전투 계속 서울에서 전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전부 미국이 패하게 되는데 패한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강동 정치학원 출신 애들과 그 애들을 신주로 하는 모시는 사람들이 다 안내를 하니까 이게 뭐 북한 애들인지 남한 애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딘 소장이라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두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여기 저 미국 사단장 여기 있다고 잡아가라고 그래서 코쿤 사람 있다고 코쿤이제에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여기서 이런 피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더 많은 이런 그 아군 지역 내 적 동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도 적에 대한 게 원래 베트남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많은 게 있다는 데 대해서 과연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거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연구하는 게 우리 김일성 이렇게 강동 정치학원 애들이 와서 저지른 만행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피해 보상하라 그래도 아무 얘기도 없고 오직 이렇게 미군이나 우리 아군에 의해서 피해당한 사람만 보상해달라고 막 1억 3천만 원씩 주라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우리는 좀 똑바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래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다 있는데도 우리 남침안이라고 할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우리 대전에 있으면서도 전적비도 많은데 우리 호국 영령들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6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